자, 10시입니다. 자, 제가 준비를 했고 무슨 소리죠? 무슨 소리가 들리는 것 같은데, 그쵸? 하여튼 제가 준비를 하고 제가 강의를 합니다. 굉장히 익숙하죠? 자, 10시 사업자 강의 시작하기 전 디지털 코리아 손무찬 IBU입니다. 굉장히 주제가 어렵습니다. 매번 할 때마다 주제가 굉장히 철학적이고 어려워요. 제 거 혹시 여기서 울리는 것 같은데, 그쵸? 잠시만요. 자, 다시 돌아왔어요. 하여튼 굉장히 조용해졌죠? 그렇죠. 역시 지하철 타고 오시는 분 누군지 잡아낼 수 있습니다. 하여튼 주제가 굉장히 철학적이었습니다. 혹시 제가 지난번 강의가 뭔지 아시나요? 맞추시는 분에게 라떼 한 포를 드리겠습니다. 역시 기억 안 나시죠? 지난번 강의가 뭐였냐면 성공을 위한 발판. 굉장히 어렵죠? 주제가 이번에는 무엇이냐? 다양한 사람들의 Y입니다. 저는 다른 교육 안 하고 약간 이런 교육을 약간 전담으로 이제 약간 그렇게 되는 약간 그런 느낌이고요. 하여튼 강의를 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주제 자체를 이제 좀 이 생각을 했을 때, 좀 생각을 좀 많이 했어요. 좀 어떻게 이제 말씀을 드려야 될까라고 했을 때, 일단 기본적으로 좀 정리를 했고요. 좀 리스트를 좀 정리를 했습니다. 이런 성공에 대한 이유가 필요할 때, 왜 성공에 대한 이유가 필요한가? 그리고 그 다음 페이지가 이제 무엇을 보고 확신을 얻는가? 그리고 실제 성공자들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거를 봤을 때 실제 필드에서 뛰는 여러분들은 공감이 되고 있는지, 그리고 실제 사람들의 사례들을 몇 개를 준비를 했고요. 그 다음에 종합적인 정리, 이렇게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들은 저는 네트워크 하면서 내가 하는 이유, 이게 좀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이유가 거창하지 않아도 사소한 거 하나가 모여서 좀 다양하게 내가 이것도 해보고 싶고 저것도 해보고 싶다라는 것들이 모였을 때 저는 이제 나를 움직이게 하는 이제 결정 동기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성공에 대한 이유가 필요한가를 물어본다면, 굳이 여기서 성공할 이유를 못 찾는다면 굳이 이 사업할 이유가 없다라는 거겠죠? 그렇죠? 제가 너무 극단적으로 말을 하나요? 이해하세요. 저는 MBTI가 그렇습니다. 또 이렇게 MBTI 방송에서 한번 하면은 또 MBTI가 또 한동안 또 MBTI가 어쩌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하여튼 저는 MBTI가 제 강의할 때는 나는 이런 거다라고 하지만 강의 끝나면 제 MBTI가 뭔지 모릅니다. 까먹기 때문에. 근데 이제 사람들이 얘기하고 이제 인터넷에 많이 돌아다니고 왜 방송에서도 요즘 MBTI를 많이 하잖아요. 그 얼마 전에 끝난 수우파도 MBTI 뭔가요? 막 이런 질문들을 굉장히 많이 하는데, 저는 이제 기억나는 거라고는 두 번째 S가 들어간다. 이거 하나로 이제 설명이 약간 끝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I예요. 그렇게 안 보일 수 있겠지만 TP요? T가 뭐죠? 사이코요? 사이코요? 그럼 저는 그건 아닌 걸로. F였던 것 같기도 하고 어쨌든 잘 기억이 안 나요. 어차피 중요성이 딱히 없으니까. 일단 그런 걸 쓸 때 이제 이런 성공에 대한 이유에 대한 것들을 좀 더 현실적으로 저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 이제 좀 준비를 해봤다라는 거고요. 성공을 위해서는 이유가 필요하다. 이유 없는 동기는 결과가 없다라고 좀 생각을 많이 합니다. 만약에 제가 이 사업에 대한 필요성을 못 느꼈고 성공을 해서 돈을 1,000만 원 번다는 것들에 대한 내용이 굳이 없었다면은 저는 굳이 이 사업을 할 필요성을 굉장히 못 느꼈습니다. 제가 이 사업을 결정할 당시에
고순명 스폰서님이 뭐라고 했냐면 제가 사업을 결정하고 나서 얼마 만에 성공할 것 같아요? 얼마 만에 성공해서 얼마 만에 돈 벌 것 같아요? 라고 했을 때 저랑 같이 왔던 사람이 3개월에 1,000만 원이요, 6개월에 1억이요 라고 했거든요. 근데 제가 뭐라고 했냐면 10년에 500만 원이요 라는 말을 했어요. 굉장히 극단적이게 현실적이죠. 제 목표가 뭐였냐면 나는 한 달에 500만 원만 벌어도 굉장히 충분히 성공한 인생이다. 한 달에 500만 원이면 1년이면 연봉이 얼마죠? 6천이잖아요. 6천이면 못 먹고 사나요? 물론 서울에서는 먹고 살기 힘들어요. 집 한 채 살려고 해도 전세금도 못 버니까. 근데 제가 있는 고향에 굉장히 작고 조용하고 아늑하고 굉장히 아름다운 이 도시 놀러 오세요. 살러 오셔도 됩니다. 굉장히 뭐 정부 정책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굉장히 저렴합니다. 뭐 아파트 하나 뭐 전세라 들려가면 좀 그 도시에서 퀄리티가 굉장히 높다, 한 40평 준다 그러면 3억이면 삽니다. 굉장히 저렴하죠. 그리고 KTX, SRT 다 뚫려 있어요. 괜찮죠? 영화관도 있어요. 괜찮죠? 어느 정도의 성장된 도시에만 있다는 드라이브스루 있어요. 병원이요? 저희 병원 굉장히 많습니다. 노인들이 많아가지고 병원들이 굉장히 많아요. 조금만 가면 한의원이고 조금만 가면 안과고 조금만 가면 정신병원이고 다 있어요. 굉장히 유명한 정신병원이 저희 김천에 있습니다. 저희 지역을 말했네요. 그렇죠? 관적 광고 아니에요. 어쨌든 그런 식으로 봤을 때 굉장히 이제 이 성공을 위해서 제가 돈을 보고 결정했을 때 고수명 소장이 그렇게 물었을 때 저는 이제 굉장히 현실적으로 얘기를 했다라는 거죠. 제가 이제 일을 한다고 했을 때 현실적으로 제 친구들 중에 한 달에 500 이상을 버는 친구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자영업을 하는 친구조차 한 4년 전, 5년 전부터 한 달에 순이익으로 가져가는 금액이 대략 한 300에서 400밖에 안 된다고 해요. 근데 이제 그런 걸 봤을 때 제가 500만 원을 벌고 싶어 했던 이유는 최소한의 남들 하는 거는 남들이 10번 할 때 한 번쯤은 하겠구나라는 굉장히 작은 생각을 가졌고, 그리고 나는 언젠가 로또가 당첨이 될 거야 라는 생각을 중학교 때부터 했어요. 제가 강의 때마다 로또 얘기를 자꾸 꺼내서 이제 그런 인식이 좀 생겼는데 어쩔 수 없습니다. 있는 그대로 얘기를 해야 되니까. 자, 그렇게 되었을 때 로또에 당첨이 되면 어떻게 금액을 쓰겠다라고 하는 계획들이 명확했고, 일부 금액은 이렇게 투자를 돌리고 일부 금액은 땅을 산 다음에 팔아서 내가 이렇게 이윤을 남기겠다, 이런 생각들까지 굉장히 중학교 때부터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이 사업을 선택을 할 때도 이 사업을 선택하는 이유 뭐가 있을까라고 했을 때 한 달에 돈 1,000만 원 벌 수 있다면 그 1,000만 원 가지고 무언가를 해야겠다라는 생각 때문에 시작을 했다라는 거죠. 결국은 저는 1,000만 원을 벌기 위해서, 한 달에 최소한 1,000만 원을 벌기 위해서 사업에 대한 결정이 되었던 거고, 그리고 이후에 그걸 통해서 뭔가를 다른 걸 하고 싶다라고 하기 때문에 이제 성공을 하기 위한 이유를 만들어 갔다라는 겁니다. 사업하면서 이유 없는 그냥 돈 벌면 좋으니까요라고 하는 사람들 치고 결정 동기가 강해가지고 뭔가에 대한 결과를 만들어내는 거에 집착을 하는 사람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냥 그저 그렇게 흘러갈 뿐이라는 거죠. 그러다 운 좋게 사업적인 성장이 일어났다고 해도 금방 그 조직은 와해되기 마련이다라는 걸 굉장히 많이 봐왔고, 그래서 이런 결과에 대한 것들을 좀 많이 생각했던 것들이고요. 무엇 때문에 하는가라고 따졌을 때 일단 첫 번째 목표가 성공입니다. 성공을 위해서 사업을 하는 거지 사업하고 성공을 바라는 게 아니라는 거죠. 이게 무슨 차이가 있냐면 내가 성공을 하기 위한 도구가 이 네트워크라고 하는 것일 뿐이지 이 네트워크만이 성공할 수 있다는 건 아닙니다. 제가 간혹 그런 소리를 하거든요. 한 달에 돈 1,000만 원 벌고 싶어요? 라고 한다면 농사지어도 벌 수 있는 사람들은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물론 못 보는 사람들이 태반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리고 그게 아니더라도 제가 강의 때만 나오는 게 분뇨 치우는 거 아세요? 분뇨라고 하면 다 알아들으시죠? 뭐 굉장히 고급스럽게 분뇨라고 하지만 사실은 똥 치우는 차만 운영해도 한 달에 1,000만 원을 벌 수 있답니다. 근데 웃긴 건 그 사람의 똥 냄새가 몸에서 벗어날까요? 딱 2달만 일해보세요. 그러면 사람의 몸에서 알게 모르게 향수로 샤워를 해도 은연중에 나는 그 똥 냄새가 어마어마하게 납니다. 그리고 그 생활하는 반경, 자동차, 집에 가도 그 냄새가 배어 있다라는 거죠. 그 냄새를 평생 맡아도 상관없다라고 한다면 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무엇을 보고 확신을 얻는가라고 따졌을 때 무엇을 보고 우리가 이 사업은 되겠다라고 확신을 얻죠? 그렇다더라라는 소문 듣고 하는 건 아니잖아요. 누군가는 돈 벌었다고 하는 증거가 보이기 때문에 하는 거죠. 결론은 이제 성공자들을 보고 하는데, 결론은 이 성공자들을 보는 것들 자체가 결국 나의 미래다라고 생각을 하고 뛰지만, 가장 중요한 거는 그게 이제 보편화가 되었을 때 저 사람 저렇게 하면 성공할 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은 하지만 실질적으로 움직이지 않는 상황들이 많이 나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강의가 좀 준비가 되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실제 성공자들은 무슨 꿈을 이야기하고 어떠한 이야기를 좀 주로 하는가라고 따졌을 때 저는 그 생각을 해요. 우물한 개구리가 되어서는 절대 안 된다. 저희 그룹장님 또는 고순명 스폰서님이랑 유한건 사님부터 해서 기타 이제 저희 스폰서님들 은진 스폰서님부터 해서 대부분 성공을 하셨지만 굉장히 진동 꺼주세요. 매너 모두 어쨌든 그런 상황들을 봤을 때 결론적으로는 하는 얘기는 동일화되어 있다라는 거죠. 근데 그 하는 동일화된 이야기를 듣고 여러분들은 와 대박이다, 진짜 열심히 해야지, 나 성공을 하기 위해서 저 말만 들으면 될 것 같아 라고 생각하시나요? 하셔야 돼요. 근데 그쵸? 근데 그런 얘기만 듣고 시간이 지나면 인간이라는 동물은 적응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하면 성공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돈 벌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세요라고 하는 것들 자체를 그렇구나 하고 넘긴다라는 거죠. 그러면은 굉장히 우물한 개구리가 되지 말아야 된다고 하는 자체가 뭐냐면, 여기서 하는 성공자뿐만 아니라 다양한 성공자의 이야기를 듣고 그걸 가지고 내 것으로 만들어 가야 된다라는 거죠. 그게 되지 않는다면 결국은 나중에 가서 딱 사업적인 선택을 딱 두 가지밖에 할 수 없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 사업을 포기하거나, 두 번째, 그저 그렇게 시간을 없애거나.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저 그렇게 지나다가 이제 뭐 사람 때문에 싫어요라는 핑계를 대면서 누군가는 저렇게 나한테 이런 상처 주는 말을 해요, 저 사람하고 사업 못하겠어라고 하는 핑계를 주면서 사업을 그만두는 상황들도 많다라는 거죠. 근데 핵심만 본다면 사람이 옆에서 뭐라고 하건 나한테 한 달에 돈 1,000만 원 들어오면은 사업 안 할 건가요? 현실적으로는 그렇다라는 거죠. 한 달에 돈 1,000만 원이 매달 통장에 들어와. 그럼 그런 상황에서 옆에 나를 싫어하는 사람 입금 말고 중요한가요? 저는 상관이 없거든요. 왜냐? 싫어하는 사람이면 무시하고 사업을 하면 되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들을 좀 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성공자들이 항상 하는 얘기들이 이제 뭐 그런 것들이죠. 포기하지 마라, 힘내라, 될 수 있다, 성공할 수 있다, 꿈을 꿔라, 포기하지 말고 앞으로 뭘 할지 변화해라. 근데 이런 사실들을 했을 때 기본적인 사실이 되는 건 맞습니다. 그런 얘기 하지 않았나요? 포기하지 않는 사람이 성공한다. 성공을 위해서 어마어마한 노력이 필요하다. 오기가 필요하다. 가장 중요한 거는 오기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저는 제가 봤을 때 100명 중에 1명꼴로 있을까 말까인 것 같던데, 모든 사람이 오기가 있다. 극한의 사람은 극한의 상황까지 몰려가야 오기가 생긴답니다. 대략적으로 그런 거죠. 내 가족이 너무 소중해. 내 가족이 너무 소중한데 우리 부모님이 당장에 내가 성공하지 못하면 다 돌아가신대. 너무 극단적인가요? 뭐 그럴 수 있죠. 어쨌든 그런 상황에 사람마다 극단적인 상황이 다르겠지만 그렇게 된다면 이 사업 아니면 내가 할 일이 아예 없다라고 한다면 그때서 오기도기가 생겨서 진행을 한다라는 거죠. 그러면 그 전부터는 안 될까라는 것들을 했을 때 조금씩만 움직여 본다면 충분히 가능하다라는 내용을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고요. 동기부여를 혹시 동기부여 영상 많이 보시나요? 어디서 많이 보시죠? 보통은 이제 유튜브 또는 뭐 네이버 블로그라던가 아니면은 이미지로 이제 올라오는 그런 짤들 이렇게 많이 보잖아요. 인터넷에 동기부여를 검색을 해봤어요. 검색했을 때 가장 위에 나오는 게 이 멘탈 훈련소. 여기 글씨 보이시나요? 여기 멘탈이 뭐라고 되어 있죠? 그쵸? 존내 강해진다. 사실적으로 보면은 이 영상을 보면은 열심히 해봐야 될 것 같아. 그래, 이렇게 나에게 응원해주는 소리가 있고 동기부여가 돼, 나의 마음을 울려 라고 하지만 이 영상 끄는 순간 어떻게 돼요? 배고파, 밥이나 먹으러 가야지. 오늘 점심은 뭐지? 오늘 어사출도의 점심 메뉴는 뭘까? 오늘은 어사출도 가지 말고 국밥이나 먹을까? 등등. 오늘은 이 파트너 만나서 샐러드나 한 끼 먹어볼까? 뭐 이런 내용들. 근데 그런 내용들을 볼 때 저는 동기부여 영상 보는 걸 굉장히 좋아해요. 굉장히 한때 이제 이 굉장히 젊었을 때, 지금도 물론 젊습니다만
버스에서 제가 20대 초반에 엔제타 초창기죠. 초창기 때 미팅을 다녀오는데 버스에서 유튜브를 보고 있는데 갑자기 동기부여 영상이 딱 올라오는 거예요. 어느 한 가수의 이 인생을 포기하려다가 성공한 케이스 뭐 이런 것들, 또는 그 뭐죠? 그 나는 무명 가수다 하면서 이제 나와가지고 이제 하잖아요. 그거 보면서 어느 순간 너무 울컥하더라고요. 그래, 이런 사람들도 어떻게든 빛을 보는데 열심히 해보자. 그러고 나서 마음을 다잡기 위해서 유튜브를 끄고 이제 창문을 바라보다가 잤어요. 너무 피곤하더라고요. 여러분, 버스에서 자는 게 굉장히 나쁜 행동이 아니면 멀미를 하시면 잘 수가 있습니다. 하여튼 그런 사람들을 보면서 매번 이런 영상들을 보고 열심히 해야라고 하지만 문제는 여기 보세요. 조회수가 몇 개죠? 여기 제일 위에 32만 회. 32만 번을 봤다는 소리거든요. 그러면 그 32만 명 본 사람 중에 성공자는 몇 명일까요? 저는 이런 걸 또 따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을 하고 싶냐면, 밑에는 5만 4천 명이에요. 그 밑에 기타 뭐 이 뒤에 가면 또 나옵니다. 뭐죠? 상위 1%의 능력자들이 목숨 걸고 지키는 5가지 성공 습관. 이분들의 이제 채널을 홍보하는 건 아니지만 보시면 조회수를 보세요. 2만 5천 회, 21만 회, 20만 회, 24만 회. 이런 내용들이 나오는데 문제는 다 합치면 거의 뭐 같은 사람이 봤다고 하지만 결국은 100만 회를 넘어갈 거 아니에요. 동기부여 영상 검색해 보세요. 거의 몇 페이지가 나올 정도 나오는데 대부분 다 조회수가 몇만에서 몇십만입니다. 그러면 이것저것 다 합쳤을 때 최소로 봐도 1000만 회의 조회수가 나올 텐데 그 1000만 조회수를 보면서 성공한 사람들은 몇 명이나 있을까? 일회성에 불과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뻔한 뭐죠? 네, 먼지가 떨어져 내렸어요, 하늘에서. 하여튼 그런 상황들을 보면서 성공하기 위해서 열심히 도전하지만 결론적으로는 흐지부지할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많이 온다라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게, 그리고 우리가 바라보는 성공에 대한 동기부여를 누구한테 듣습니까? 보통은 스폰서 또는 성공자를 통해 가지고 성공자가 나와서 강의를 합니다. 내 스폰서가 아니어도 성공했으니까 저 사람의 능력치는 성공하기 위한 뭔가의 노력을 했고 만들어냈다라는 거죠. 자, 이런 사람들을 보는데 또 하나의 문제가 뭐냐? 공감되고 나를 움직이는 건 과연 몇 개나 될까라는 겁니다. 동기부여 영상을 봐도 어떤 거는 그냥 지나가는 거겠지만 어떤 거는 내 마음을 울려가지고 눈물 흘리는 사람도 있어요. 와, 이 사람 너무 멋있다. 나도 이렇게 되고 싶다. 울컥해가지고 나도 모르게 또르르, 난 오늘도 눈물을 흘린다. 그런 상황들을 많이 있다라는 거죠. 그런 것들을 다 겪어보셨을 거예요. 그거 안 겪어봤다면 강제로 눈물을 쥐어 짜내보세요. 눈물 한 번쯤은 흘려봐야 되니까. 제가 생각했던 것들은 일순간에 나를 움직이게 하는 잠깐의 그런 이 뭐죠, 그 냄비 중에 굉장히 금방 끓는 냄비가 뭐죠? 양은 냄비. 양은 냄비처럼 금방 점화되고 끓어오르지만 식어가는 상황들을 많이 봤기 때문에 나를 움직이게 하는 게 몇 개인지를 많이 봤을 때 사실적으로 저는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다고 생각해요. 얼마 지나지 않는 약발에 불과하다. 그렇기 때문에 내 스스로가 그거를 납득하고 그거를 전달할 수 있어야 다양한 사람들의 와이를 맞출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한다라는 거죠. 지금 가장 문제가 뭐냐면 주입식 교육입니다. 지금 뭐 어린이 이제 교육들도 지금은 이제 약간 서양식으로 바뀌면서 이제 창의적인 이제 교육 방식 바뀐다고 하지만 여러분들 다 어떻게 교육 들으셨죠? 1 플러스 1은 2다. 이런 식의 주입식 세대식 교육을 들으면서 성장을 했다라는 거죠. 근데 웃긴 건 여기 와서 똑같습니다. 성공자가 시간적인 자유, 경제적인 자유를 얘기를 합니다. 근데 시간적인 자유, 경제적인 자유가 여러분들이 어떻게 와닿죠? 그냥 시간이 있구나. 돈 많으면은 돈 많으니까 여유 있구나. 이거 이외에 받아들이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들은 그대로 이걸 가지고 비전 전달을 어떻게 하죠? 이 사업하면은 시간적인 여유와 경제적인 자유가 생깁니다. 그 사람이 바라는 건 다른 걸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대로 전달하기 때문에 다양한 사람들에게 제대로 된 전달이 되지 못해 가지고 사업자를 만들거나 또는 소비자를 만들어도 그 사람의 마음을 얻기가 굉장히 힘들어지고 네트워크에 대한 전달이 힘들어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일반적인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를 따졌을 때 제가 친구한테 물어봤어요. 야, 네트워크 하면은 시간적인 자유, 경제적인 자유, 그리고 네가 하고 싶은 건 모든 것들을 할 수 있어. 이 비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 라고 물었더니 제 친구가 뭐라고 했냐면 욕을 했어요.
뻔한 소리 하지 마. 뭐 여기서 이제 이게 녹화가 되고 이제 유튜브에 올라가기 때문에 비속어를 사용할 수 없지만 굉장히 저한테 어마어마한 욕을 했습니다. 멍멍이 소리 하지 마라 등등부터. 그러니까 가장 사람들이 생각하는 건 뭐냐면 자기한테 와닿지 않은데 헛소리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와서 뭐 이게 비하하는 거 아니면 종교를 비하하는 거 아니지만 와서 제가 이렇게 아는미 사회한테 가서 조상님의 은덕이 보입니다. 무슨 생각 드세요? 아, 이 사람 정말 열심히 하는구나. 이 사람한테 한번 가서 이제 어떤 얘기를 하는지 들어봐 줘야겠다라고 생각하나요? 뭐야 이 미친 사람은. 요즘은 도로 아십니까? 이렇게 안 하고 이마트가 어디에 있어요? 부터 해서 이마트를 좀 안내해 좀 해주시겠어요? 라고 하면서 너무 고마워요. 근데 너무 이제 기운이 좋아 보이시네. 이런 식으로 접근하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당해보고 싶다. 강남역 1번 출구 가서 10분만 앉아 있어 보세요. 갑자기 남자 여자 후줄근한 복장을 입고 와가지고 이마트는 어디로 가야 되죠? 라고 물으면서 하는 사람들이 꽤 있습니다. 강남역 1번 출구와 12번 출구 쪽에 있다 보면 그런 사람들이 꼭 한 명씩 만납니다. 경험해보고 싶다면 가서 해보세요. 내가 멘트가 좋다 그러면 저 다단계 합니다. 잠깐 저희 회사 가서 이야기 좀 하실까요? 라고 해보세요. 저는 해봤어요. 제가 이제 그 얘기를 이제 제 친구한테 했더니 저보고 또라이라고 했거든요. 아니 될 수 있잖아요. 그 사람들은 전도를 매일 하고 거절을 매일 당하니까. 혹시 알아요? 그 사람이 네트워크를 해가요. 어떠한 사람이 저한테 왔고 그 사람은 뭐 그 사람이 성공을 시켜줄 수 어떻게 알아요? 그렇죠? 해봤으나 이제 그 사람들이 도망을 갔거든요. 뭐 중요한 건 그겁니다. 제가 더 미친 사람으로 보였겠죠. 근데 제가 그렇게 했을 때 일반적인 사람들은 어떻게 받아들이냐? 뻔하고 흔한 소리다. 그건 네가 거기에 미쳐 있어서 그런 거다. 너는 그거밖에 모르니까 제대로 네가 1년 2년만 해봐라. 사업이 그렇게 녹록한 게 아니다.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당연히 받아들이지 못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필요한 것들이 바로 이제 니즈 파악인 건데 가장 중요한 거는 말을 전달할 때 제가 이제 좀 사람들하고 대화할 때나 아니면 고객들에 대한 대화를 할 때 저는 약간 대화 방식이 잡아먹을 듯이 얘기를 해요. 좀 이렇게 말투가 다다다다다 이런 타입이에요. 왜 그러냐면 내가 느낀 거를 너무 생생하게 전달하고 싶으니까. 이 생생하게 전달한 거를 와, 이 사람은 정말 전달하는 거에서 정말 생생하구나라고 느낀 사람이 딱 한 명 있는데 누구냐면 은비 사장님. 족발에 대한 내용을 얘기를 하는데 너무 생생한 거예요. 나 이거 진짜 먹어보고 싶다. 비전 느껴가요. 조만간 신림 가서 시켜 먹어보려고요. 하여튼 하나도 안 보여요. 그러니까 전달 좀 해주시겠어요? 그냥 시력이 안 좋아가요. 지금 시계도 안 보여요. 어쨌든 그러니까 그런 상황들을 보면서 이제 심장이 두근거리는 것들, 내가 두근거려야 그거를 제대로 전달할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고요. 네트워크를 하는 이유 또한 마찬가지로 이유가 다 다를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잠시만요. 자, 일단 좀 강의를 좀 끝내겠습니다. 일단 그런 거고요. 사업의 비전에 대한 것들은 전달이 동일하지만 어떤 식으로 경제적인 여유를 한다고 해도 내가 그걸 통해 가지고 사람들에게 어떤 식으로 나의 비전을 전달하냐에 따라서 굉장히 달라질 수밖에 없다라는 걸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자, 사소한 거 하나라도 사람마다 다르겠죠. 어떠한 사람은 그냥 당장의 여유 또는 가족을 위해서, 여행을 위해서, 또는 뭐 집을 사기 위해서 다양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들을 봤을 때 사람들 맞춰서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왜 항상 동일하게 들은 거 그대로 전달하냐, 이게 핵심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사업자가 20대만 있는 거 아니고 30대만 있는 거 아닙니다. 20대부터 80대까지 다양한 성공의 이유가 다른데 그걸 했을 때 사람들에게 어떻게 사업에 대한 비전을 전달할 때 확률이 있다라는 거죠. 20대의 비전을 80대한테 전달하면 효과가 있을까요? 효과가 없어요. 물론 이 사람 정말 열정이 넘치는구나, 나 이 사람하고 하면 성공할 수 있겠다 라고 해서 성공할 확률도 있습니다. 근데 그 확률이 얼마나 되냐는 거죠. 그래서 제대로 된 니즈를 파악해서 제대로 된 전달을 하는 게 비전을 느낄 확률이 굉장히 높아질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고요. 보통적으로 경제적인 여유를 하거나 또는 제품의 경험을 하는 사람들 또는 사업의 경험을 통해 가지고 다른 부업의 필요성을 느끼는 분들이 보통 시작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제품에 대한 전달도 제대로 알고 전달을 해야 된다는 게 명확하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실제 사례들을 좀 준비를 해봤어요.
실제 제가 만난 분들 중에서 이제 몇 분들 이제 요약해서 좀 정리를 했는데, 정년퇴직 이후의 삶이 보장이 되지 않는다. 60세 이상부터 한 달에 2인 가족이 최소로 생활하는 비용들이 보통 한 150 정도에서 110 정도라고 합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벌어놓은 돈이 없다면 60세부터 대략 한 100세까지 나가는 돈이 대략 한 10억 정도가 나간다라는 거죠. 아무것도 하지 않고 생활비와 기타 여러 가지 것들 하는 것만으로도. 근데 60세 이후에 일할 수 있는 환경이 많이 벌어져 있냐 라고 따진다면은 지금 실버에 대한 복지가 아무리 나온다고 해도 노인들에 대한 거를 쓰지 않는 시대에 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돈을 미리 벌어놓지 못한다면 노후에는 고생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TV 방송에 그런 게 많이 나오죠. 파지를 많이 주워서 파는 어르신들 많이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 파지 하나 이 수레에 가득 싣고 가도 얼마 벌까요, 하루에? 보통 3,000원, 4,000원 정도를 번대요. 많이 벌 때는 10,000원 정도를 번답니다. 키로당 몇백 원밖에 안 하니까. 박스가 그렇다 해서 부피는 크지만 무게가 또 많이 나가는 건 아니거든요. 자, 그럼 파지를 주워서도 생활하면서 하루에 라면 한 끼를 먹어야 되는 상황들이 많이 발생을 한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런 것들을 보니까 60세 이후의 삶에서 소비할 수 있는 돈을 계산을 해보니까 이제 준비를 해야 된다 싶어서 이제 이런 것들을 하시는 분들, 그리고 전문직을 가지고 계신 분들 또한 마찬가지로 언제까지 내가 이 일을 할 수 있을지 모른다라는 거죠. 의사도 경쟁하는 거 아시죠? 의사도 젊고 능력이 좋고 스펙 좋은 사람들이 들어오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위로 올라갈 수 있는 사람은 한정적이다. 그래서 페이 닥터란 말도 굉장히 많이 나왔잖아요. 그런 걸 봤을 때도 공무원 또한 마찬가지 지금 평생 직장이 아니라고 합니다. 정년퇴직까지 가만히만 있어도 되는 철밥통이 아닌 시대에 왔다라고 해요. 그러면 앞으로 10년이 지났을 때 과연 철밥통이라는 게 존재를 할 수 있냐라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가 지금까지 내가 해온 일이 지금 하고 있는 이 일 하나뿐인데 새로운 일이란 도전하기 쉽지 않다라는 거죠. 근데 이 일은 하면서 네트워크를 이제 같이 병행하고 진행할 수 있으니까 이후에 인프라를 기대해 볼 만한 미래 가치가 있다 라고 해서 시작하는 분들도 많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자녀의 미래죠. 이게 사실 여러분들이 가장 공감이 안 될 내용이고 이 비전 전달이 가장 많이 못할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자녀를 위해서 네트워크 하셔야 됩니다라고 하면은 흔히 말해서 CR도 안 먹히는 소리를 하는 겁니다. 왜냐? 애기 놓아 보셨어요? 애기 키워보셨어요? 그게 아니잖아요. 그쵸? 근데 이분들에게 어떻게 다가가냐면 제가 부모님을 통해서 부모님을 본 모습들, 우리 부모님이 나를 위해서 고생한 모습들을 내가 봐왔기 때문에 저는 그런 것들을 반대하기 위해서, 넘어서기 위해서 부모님에 대한 노후에 대한 것들을 다른 시각적인 것들, 이 관점으로 이분들에게 알려줌으로써 이제 얘기를 또 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어떠한 분들은 가난하게 자라와서 가난을 벗어나기 위해서 돈을 벌어왔던 거고, 그리고 남은 거는 아직도 갚지 못한 빚이라던가 망가진 몸 상태 때문에 건강식품을 접하고 또는 사업을 통해 가지고 인생을 바꿔보고 싶어서 라는 분들도 굉장히 많았고요. 그리고 가난의 대물림이 자녀에게 주고 싶지 않아서, 부자가 되지 않아도 최소한 빚만큼은 주고 싶지 않아서 사업을 하는 분들도 굉장히 많다라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가 아까 나왔던 것처럼 배운 것이 없는데 현재 일을 하고 있고 이 일 자체를 내 자녀에게 물려주고 싶지 않다. 자영업 하시는 분들에게 자녀분들에게 자영업을 물려주실 건가요? 라고 물어보면은 대답들이 보통 한 두 가지 정도가 나옵니다. 뭐 주고 싶다라고 한 분도 계시지만 보통은 안 주고 싶다라고 해요. 왜냐? 너무 힘드니까. 근데 웃긴 건 주고 싶다고 해도 자녀분들이 받을 생각을 안 한답니다. 배가 불렀죠? 저는 준다고 하면 냉큼 열심히 그쵸? 무릎을 꿇어서라도 비법을 배울 텐데 일단 그런 상황들이 굉장히 많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지금까지 열심히 달려왔고 쉬고 싶은데 쉬지 못한 상황에서 나갈 돈이 많으니까 어쩔 수 없이 일을 하는데 시간을 투자해서 미래에 대한 비전을 보고 사업하는 분들도 굉장히 많았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어릴 때부터 남을 돕기 위한 복지사. 이 복지사는 제가 좀 사실 할 말이 많아요. 제 친구가 목소리가 갈라지네. 커피 한잔 할게요. 제 친구 중에 한 4명 정도가 사회복지사를 해요. 원래는 6명이었습니다. 근데 2명은 그만두고 1명은 중국집에서 일하고요.
중국집의 기술을 배워가 짜장면집을 차리겠대요. 그래서 이 시국에? 라고 했더니 자기는 비전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 뭐 인생 망하는 건 네 탓이니까 알아서 해라 라고 해서 이제 놔뒀고, 한 명은 백수입니다. 공장 이제 근근히 이제 알바 형태로 나가거나 한 백수 형태를 하고 있는데, 백수 해도 돼요. 얘네 집이 굉장히 부자입니다. 땅 부자에 가진 재산도 굉장히 많아요. 아버지가 뭐 벤츠 타고 다니니까 시골에서 부자죠. 남말 일단 일도 안 들어요. 사고도 굉장히 많이 쳐서 사고로 물어준 비용만 몇 억 단위가 될 거예요, 얘는. 근데 어차피 이제 이런 상황들이 많이 발생되었을 때 사실 이제 사회복지사라는 것들에 대해서 제가 왜 부정적으로 생각하냐면은, 약간은 이율배반적인 소리를 많이 하더라고요. 나는 남을 돕기 위해서 사회복지사를 합니다 라고 했을 때, 그럼 월급도 내놓으세요, 월급 반납하세요 라고 했을 때, 그건 힘들어요. 나도 먹고 살아야죠 라고 얘기하거든요. 근데 진짜 사회복지사는 자기 있는 것도 다 팔아서 하지 않아요. 영화에 보면 그렇잖아요. 자기 있는 재산 싹 다 팔아가지고 관리하잖아요. 그거까지 바라지도 않는데 자기 월급이 적다고 투정을 부리는 사람도 봤다라는 거죠. 물론 안 그런 분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을 많이 보다 보니까 복지에 대한 꿈을 가졌고, 이후에 남한테 베푸는 삶을 살고 싶었지만 돈이 없어서 못 베풀기 때문에 이 사업 통해서 사회복지를 하겠다라고 한 분도 있습니다. 당연히 그 사회복지에 뭐 아동복지부터 해서 뭐 청소년복지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리고 부모님이 어렸을 때 돈이 없어서 질환으로 돌아가셨는데, 그것 때문에 병원 가까운 곳에서 집을 사거나 아니면은 병원 근처에 살고 싶거나, 병원 갈 때 돈 걱정 없이 살고 싶어서 네트워크를 택하는 분도 있습니다. 굉장히 그러면 일하면서 충분히 가능할 텐데라는 얘기를 하시겠지만, 이런 상황을 택하는 분들도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다양한 상황들을 봐야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하나, 네트워크는 힘들고 가난하고 돈 없고 비전을 바라보고서 내가 어떻게든 살아남기 위해서 하는 사람들만 하냐라고 물어본다면, 제가 아는 선상에 제가 지방을 다니면서 만났던 분들 중에서는 의사, 대학 교수님, 그리고 부잣집 며느리 등등, 그리고 뭐 흔히 말하는 건물주도 만나봤어요. 그리고 돈 걱정 없이 제주도에 땅을 거의 뭐 몇만 평을 가지고 있는 분도 만나봤어요. 근데 그분들은 네트워크를 왜 하냐 따졌을 때, 일단 첫 번째 제품 좋으니까, 두 번째 제품 공짜로 먹을 수 있으니까, 회사에서 공짜로 여행도 보내준다고 하니까. 제가 그걸 보면서 뭘 느꼈냐면, 있는 사람들이 더하네 라는 걸 굉장히 많이 느꼈거든요. 근데 이제 능력 있고 스펙 있는 사람들도 다양한 이유에 접근을 하는데, 이 뒤에 다시 설명을 드리겠지만, 근데 문제는 이제 그런 걸 점검했던 거죠. 나는 능력 있고 스펙이 있나? 나보다 돈 잘 버는 사람들 또한 저렇게 사업을 선택을 하고 제품을 먹고 하는데 나는 왜 그런 걸 안 하고 있을까? 이런 걸 좀 점검을 해봤던 것 중에 하나고요. 그리고 돈 있는 분들, 그리고 자수성가한 분들이 대부분 말을 하는 게 이런 겁니다. 내가 돈을 벌어서 집을 먹여 살리기 위해서, 내 자녀를 먹여 살리기 위해서 자수성가를 했는데, 그러한 현실 때문에 숨기고 있던, 그리고 잊어버렸던 나의 꿈을 위해서 이제는 할 수 있는 시간이 되니까, 할 수 있는 금액이 되니까, 그리고 그거를 이루기 위해서 다양한 사람들을 만날 수 있으니까 네트워크를 한다라고 하는 분들도 굉장히 많이 나왔습니다. 어떠한 분은 이 나라의 정권은 못 바꾸겠지만 이 나라의 뭐 교육에 대한 걸 좀 바꾸고 싶다라고 해서 시작한 분도 있고요. 그리고 또한 이 회사, 나와 같이 있는 이 사람들의 올바른 성장을 위해서, 또는 이 사람들에게 나의 인생의 경험을 들려주기 위해서 이 사업을 하는 분들도 있어요. 제가 약간 웃긴 것 중에 하나가, 자기는 이제 동기부여 강사가 되고 싶대요. 근데 여기서 항상 하는 소리가 있죠. 네트워크는 항상 동기부여 강의를 하잖아요. 저희 동기부여 강의 많이 합니다. 사연이 와서 나중에 강의 좀 해주세요. 강의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직급 가셔야 돼요. 근데 웃긴 건 직급을 갔어요. 강의를 했어요. 그런 사람도 있다라는 거죠. 내 생각에 말도 안 되겠지만 다양한 사람들이 있을 때 그런 것들을 전달해 줄 수만 있다면 충분히 가능하다라는 거죠. 보통 이제 돈 많은 분들, 나이 있는 분들은 그런 거죠. 처음은 미래를 위해서 모든 것들을 포기하고 현실의 생활을 했다면, 지금에서는 자녀 때문에 포기하고 사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았다라는 겁니다. 근데 자녀에 대한 미래 걱정을 없애줄 수 있는 게 있다면, 사장님이 지금 조금 더 노력했을 때
원래 그 자수성가한 것만큼 네트워크를 해가지고 만들어낼 수만 있다면 이 코드가 자녀에게 상속이 됩니다 라고 했을 때 그것 때문에 빚을 느끼고 사업하는 분들도 생각보다 많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이분들에게 물었을 때 다시 20대로 돌아간다면 어떠한 일을 하겠냐라고 따졌을 때 물었을 때 이분들이 나오는 거는 할 수 있는 일이 해본 일이 없으니 나는 원래 지금 했던 일을 또다시 선택을 하겠다. 그리고 제가 어제 아버지랑 통화를 했어요. 아버지 결혼하기 전으로 돌아간다면 아버지는 뭘 할 것 같냐 라고 했을 때 아버지는 결혼 안 할 거다. 근데 아버지 왜 저한테 결혼하라고 하세요? 그건 그거 이건 이거다 라고 했는데 아버지가 이렇게 물었어요. 뭘 하고 싶냐? 나는 조용한 삶을 살고 싶다라고 하더라고요. 아버지 지금도 조용하게 사시는데요? 라고 말했더니 그거랑 다르다. 저희 아버지는 경상도 상남자입니다. 어쨌든 다시 농사 하실 거예요 라고 따졌을 때 농사 말고 새로운 걸 해보고 싶다. 농사는 너무 힘들다. 왜냐면 이제 저희 아버지랑 어머니가 농사하면서 몸이 굉장히 많이 망가졌기 때문에 농사 말고 다른 걸 해보고 싶다 했는데 아버지 다른 걸 해도 똑같아요. 그냥 진작에 돈 드는 일을 하세요 라고 했던 거지만 어제 이제 그렇게 얘기 끝내면서 좀 통화를 마무리 지었는데 웬만한 사람들이 물어봤을 때 20대로 돌아간다라고 하면은 뭐 웬만한 사람들이 대부분 다 다시 이 일을 선택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왜냐면 할 줄 아는 게 없으니까. 그래서 그런 걸 봤을 때 너무나 이제 이런 사람들에게 이런 사람들 다양한 현실적으로 보면은 납득할 수 있는 사건들이 굉장히 많은 거예요. 방금 저희 아버지 얘기했을 때도 여러분들도 납득했을 겁니다. 여러분들이 앞으로 20년 30년 지나서 50대가 되었을 때 네트워크를 만나지 않고 일반 직장인을 다녀 20년 30년 전 다시 20대로 돌아온다면 여러분들은 뭐 하고 싶냐고 물어보면 뭐를 할 건가요? 여러분들이 미래 정보가 없는 이상 전 미래 정보만 있다면 바로 그냥 뭐 주식부터 해서 기타 잡다한 굉장히 저희 어머니 갑자기 어머니랑 통화가 떠오르네요. 저희 어머니가 어머니 저 일확천금을 노리기 위해서 로또를 오늘 사야 될 것 같습니다. 아 나 꽁이다. 들어보셨어요 이거? 뭔지 모르죠?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할 때 이제 저희 어머니가 그렇게 표현을 하시는데 그래서 저희 할머니가 이제 돌아가셨으니까 우리 할머니는 뭐 하나 몰라 번호 하나 지정 안 해주고 했더니 야 너희 할머니는 그런 힘이 없어. 오죽하면 아들한테도 번호를 안 해주는데 손자가 뭐라고 약간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다양한 사람들이 납득을 하는 것만큼 너무나 막연하게 비전이 있어요 라고 전달하는 거는 전혀 사람들에게 전달이 안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들이 가장 좋아하는 거 뭐 남자친구에 대한 내용을 남자친구는 사실 공유할 수 없으니까 좀 그렇겠네요. 맛있는 음식이 있어. 죄송해요. 남자친구를 공유할 수 없으니까 맛있는 음식이 있어. 맛있는 음식이 있어서 이거를 전달하고 싶어 라고 했을 때 굉장히 어마어마한 전달을 하는 형태. 왜 어떻게 전달할 수 있나요? 내가 느끼는 비전들을 이 사람이 그대로 먹어봤으면 좋겠으니까 전달을 하는 거겠죠. 그런 상세한 전달이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는 사람마다 바라고 있는 미래를 지향하는 것들이 다른데 그 사람이 바라는 미래를 파악하는 게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먼 미래를 보고 뛰는 사람은 없습니다. 적당히 현실 반영도 필요하다는 거죠. 지금 내 상황이 힘들어. 그럼 그 상황을 이겨낼 수 있는 방식이 이 네트워크가 될 수 있다라는 비전을 전달하는 게 오히려 더 잘 먹힌다라는 거죠. 그리고 사람마다 느끼는 것이 다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좀 더 파악하고 필요한 것을 미리 심어주는 것 또한 사업을 이끌어내기, 사업자를 만들어내기 좋은 상황 중에 하나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의 관심을 가질 수 있게끔 다양한 내용들을 이런 상황도 있대요. 이런 사람도 있대요. 라고 심어줌으로써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들 보면은 처음에 사업 결정할 때 나는 부모님의 은혜를 갖고 싶어 사업을 시작했지만 그 생각이 아예 또 그대로 가시는 분 있나요? 그거 외에 기타 잡다한 것들이 생겨났을 겁니다. 내가 돈 벌어서 명품백도 사고 싶고 집도 사고 싶고 뭐 다양하게. 근데 그 생각들이 과연 내가 처음부터 심어져 있냐라는 거죠. 교육을 듣다 보니까 누군가는 이런 목적 때문에 성공했더라, 누군가는 이런 목적 때문에 움직이더라 라고 하는 것들 때문에 사업에 대한 시작이 되었다고 할 수가 있는 거죠. 비전을 느낄 수가 있다라는 거죠. 끝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들은 다양한 사람들의 Y를 파악할 때는 그 사람들이 필요한 걸 먼저 파악을 하는 게 중요하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을 통해 가지고
비전이 안 먹힌다고 해도 다양한 생각들을 심어줌으로써 움직일 수 있는 것들이 있다. 제가 인천에 제 파트너를 만들 때 그 파트너는 네트워크를 하다가 이제 네트워크를 못하는 사정이 되었어요. 네, 6개월 동안 무슨 내용을 얘기했냐면 저희 회사에 뭐 돈 네트워크 하다가 실패하신 분들이 많이 와요. 근데 그분들이 돈을 벌고 있어요. 그분들이 네트워크 하다가 이런 상황이 되었는데 최대한 그분이 겪을 수 있는 내용들에 대한 것들, 겪었던 쓸만한 내용들, 저한테 얘기하지 않았던 내용들을 계속 얘기했더니 이분이 결국은 남편 몰래 카드를 만들어서 사인을 했어요. 그리고 제품만 먹을게요 라고 하더니 소개를 30명을 했습니다. 한 방에 한 건 아니에요. 시간이 지나면서 한 명씩 했던 건데 나중에는 우리 부모님한테 큰일 나요. 남편한테 제품 걸리면 큰일 나요 라고 했더니 남편도 제품을 먹고 살을 뺐고 아버지도 먹고 살을 빼고 어머니도 먹고 건강이 좋아지고 동생들 살 빼게끔 하고 동생의 친구랑 동생의 직장 동료들 그리고 같은 아파트에 얼굴 뵀던 학교 선생님까지 딸의 학교 선생님 몇 명까지 해가지고 다 제품에 대한 전달이 되고 다 가입했다라는 거죠. 그리고 나서 수익은 쏠쏠하게 다 챙겨갔습니다. 자, 이런 상황들이 발생했다고 한다면 저는 이제 그런 얘기를 하고 싶은 거죠. 다양한 사례들을 미리 심어주고 함으로써 나 또한도 이렇게 바뀔 수가 있구나 라는 것들을 그 사람이 스스로 바뀔 수 있게끔 저는 약간 심어줬던 것 같고요. 그걸 통해 가지고 좀 사업에 대한 진행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고 싶은 말이 뭐냐면 남들이 하는 비전을 가지고 그대로 전달한다면 그 비전은 먹힐 가능성이 거의 없다라는 겁니다. 다양한 네트워크에 대한 것들을 심어주기도 해야겠지만 그 사람이 진짜 바라는 게 뭔지, 왜 우리 옛날에 사업을 하면서 항상 해왔던 게 그거 아니에요. 사업 초창기 때 사람 파트너 한 명 만들기 위해서 뭐 파악하죠? 그 사람의 꿈 파악합니다. 취미 파악합니다. 그거를 잊어버려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결국은 그게 뭐냐, 그 사람이 돈적인 여유가 생길 때, 시간적인 여유가 생길 때 하고 싶은 것 중에 하나고, 그 전에는 어려워서 못 해봤던 거기 때문에 그런 거를 하고 싶어하는 것들이 생겨났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대한 파악이 굉장히 필요하다는 것들이고요. 사업에 대한 기간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어떠한 사람은 1년 만에 사인하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다라는 거죠. 그 이유가 제대로 된 전달이 안 되는 경우도 있겠지만 사람한테 상처를 받는 사람들이 없을까요? 굉장히 많습니다. 네트워크 하면서도 상처를 받은 사람들이 많아요. 네트워크 경험을 해본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럼 그 사람들이 상처를 다시 아물고 다시 나한테 마음을 열기까지는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관계성과 그런 것들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아시겠죠? 뭐 이렇게 긴 얘기를 이제 하는 것보다 원래 사실 더 길 수 있었는데 굉장히 줄였어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의 시간은 굉장히 중요하니까. 그쵸? 앞으로도 굉장히 다양한 네트워크 했던 사람들, 그 제품 먹었던 사람들이 많이 만날 건데 그 사람들에게 좀 더 나의 진심을 보일 수만 있다면, 물론 이 진심을 전달하는 사람들은 지칠 겁니다. 힘들 수밖에 없어요. 왜냐? 내 진심을 전달할 때는 어마어마한 에너지가 소모가 되거든요. 근데 걱정하지 마세요. 어차피 내일도 힘들 거니까. 그렇죠? 현실적으로 내일도 힘들 거고 그 다음날도 힘들 거예요. 근데 그 힘든 상황에서 결과 나오면 다시 에너지가 회복이 된다고요. 그렇죠? 어차피 쉬운 일은 없잖아요. 그렇죠? 제가 또 너무 여러분들에게 부정적인 얘기를 했나요? 부정적인 내용이 아닙니다. 현실을 알려드리는 겁니다. 왜냐? 어차피 힘들지만 거기서 만들어낼 수만 있다면 어마어마한 성취감을 맛볼 수 있으니까. 그래서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겠고요. 좀 더 다양한 사람들에 대한 전달을 좀 더 많이 생각을 해보고 좀 더 생각을 많이 해서 상의를 거쳐서 전달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상 강의 마치겠습니다. Recording stopped.